자, 시청자 여러분은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부르시나요? 대통령을 붙여서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부르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 그냥 박근혜 이렇게 부르는 분도 계실 텐데 지금 그 호칭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정한 기자. 네. 어떤 분이 호칭을 어떻게 한 건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유민 아빠가 바로 그 주인공이겠죠. 그 본인의 이제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교황의 시복미사가 있었던 지난 16일에 한 진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자제하고 이제 박근혜하고의 싸움이 남아 있잖아요. 내 고집이 센지, 박근혜 고집이 센지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또 여기에 앉아서 박근혜 고집 거꾸로 갈 겁니다. 끝까지 라면서 당시 이제 교황과의 만남 직후에 심경을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대통령 호칭을 삭제하고 굉장히 대립적인 적대적인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라는 게 이제 뒤늦게 알려지면서 또 다른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저게 언론 인터뷰에서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그리고 또 교황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과해 보입니다. 과하다는 것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포용력을 가지려면 김영호 씨의 당시 심경은요.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심경은 아닐 겁니다. 저는 그때 생방송을 봤는데 거의 그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고도의 정치력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 화살을 전적으로 김영호 씨에게만 이렇게 두르는 것은 조금 불공평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여전히 희생자의 유가족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언어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언어는 정치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 같은 표현이라도 예를 들어서 박근혜라고 하는 것과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할 때, 저 사람은 근본적으로 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진영에 서 있구나 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사실 그 유가족의 그 아픈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정치인도 사실 잘 쓰지 않는 저런 식의 전투적인 또는 그 공격적인 용어를 쓴다 그러면 그 아무리 마음이 제대로 정돈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김영호 씨의 단식이나 세월호 특별법 요구를 하나의 순수하게 봐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 이게 굉장히 그 김영호 씨에게는 상처가 클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그동안에 김영호 씨가 무엇 때문에 대체 단식을 해왔고 또 왜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지 사람들이 더 의아해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마치 어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반정부 투쟁에 더 치중해 돼 있구나 이렇게 비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예, 세 분의 분석이 있었는데 시청자 여러분이 세 분의 분석 중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맞는 분 그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정한 기자가 얘기한 그런 부분도 우리 시청자들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김영호 씨와 관련돼서 가장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아빠 역할을 그동안 제대로 해왔느냐 이런 부분인데 외삼촌이 글을 올려서 지금 논란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해명을 내놓고 있죠. 네, 적극적인 해명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일종의 보도자료 형식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그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보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양육비 지출 내역 등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 그리고 오늘부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는 아주 강경한 심경을 토로를 했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본인이 양육비조차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 비방에 대해서는 형편이 정말 어려웠을 때 그랬다. 지금 저 사진이 본인이 올린 통장인데요. 저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딸과 전 부인의 어떤 그 핸드폰 사용료를 본인이 송금해준 내역이 나타나 있고 또 보험도 자기가 일부 그 납부했다라는 그 증빙 자료 차원의 그 명세 목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어제 나왔던 국궁 얘기 나왔잖아요. 호화 어떤 그 취비 아니냐 그랬는데 이거 가입비 자체도 뭐 2, 3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내가 형편이 나아졌을 때 했던 거고 그 당시에 그런 취미생활 하면서 내 본분이었던 그 어떤 핸드폰 비라던가 아니면 양육비 같은 거 그 지원을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 아버지 자격이 있고 아버지 자격을 박탈할 만큼 어떤 타인에 의해서 그렇게 못나게 못된 아버지처럼 살진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어쨌든 김영호 씨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적으로 좀 굉장히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어떤 시각으로 그분의 행동을 바라보느냐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각 진영별로 이해하는 정도가 지금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박영선 원내대표가 또 김영호 씨를 만났죠.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김영호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 그렇다면 마음을 바꿔먹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김영호 씨의 과거 발언이 참 예사롭지 않습니다. 계속 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지난번 그 진도체육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을 찾았을 때는요. 삿대질을 하고 또 막말성 욕설을 해서 좀 무리를 빚은 또 영상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이걸 참 그 방송 용어로 옮기기는 참 쉽지 않은데요. 네. 자, 지금 저 장면은 박영선 원내대표를 김영호 씨가 박영선 만나는 그 원내대표가 장면이죠. 오늘 서울 동부시립병원이죠. 오후 네. 4시쯤에 의원들 몇 명과 함께 병문안을 간 그런 장면입니다. 네. 자, 박영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 전향적인 자세로 빨리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태도를 바꿔달라. 그러면 이제 미움을 먹어보도록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어요. 이 세월호 특별법이 유가족이나 어떤 개인을 위한 법이 아니고 아까 재발 방지를 위한 욕지거리야. 거고 또 대한민국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해달라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김영호 씨가 아까 네, 박근혜 세월호 대통령과 유가족. 만나서 좀 거친 말을 했다. 이런 얘기를 좀 조수인 차장께서 해주셨는데 네. 그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팽목항에 차려진 그 천막을 찾아서 유가족과 만나는 장면이죠. 예, 지금 누군가가 맨 앞에 다가가서 좀 소리를 질렀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표정이 아주 지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에서 오늘 일간 베스트에서는 굉장히 김영호 씨의 과거 행적 자세하게 지금 여기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육두문자가 있었죠. 육두문자를 쓰면서 다 받아버릴까? 방송으로 옮기기 좀 예. 부적절한 굉장히 육두문자가 있었는데 지금 네.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잡고 있는데 잡힌 사람이 아마 바로 김영호 씨로 김영호 보입니다. 씨라는 거죠. 지금 김영호 씨가 바로 대통령을 향해서 불과 1, 2m 거리에서 육두문자를 직접 정면을 보고 날린 겁니다.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면서 고개를 옆으로 살짝 돌렸는데 예. 사실 이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당시에 유독 대표라고 했던 사람이 사실은 선거에 출마했던 예. 야당의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이 대표로 나섰던 저 자리인데 저건 사실 대단한 경호의 실패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저렇게 대통령의 근접거리에서 사실은 저 폭언도 예. 우리가 이 폭력의 일종인데 저것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게 경호를 근접했다는 건 아무리 저것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그 문제가 있었고 김영호 씨가 이미 저 때부터 그 대통령을 향해서 그 육두문자와 공격적인 언사를 썼다라는 것이 최근에 나온 아까 박근혜 호칭 생략한 그 발언과 맞물려서 예.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엇인가에 편향돼 있는 사람 아니냐라고 예. 하는 비판을 낳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저런 거친 행동들 때문에 논란이 더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아마 육두문자까지는 아니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거친 말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마 확인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아마 권은희 의원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김영호 씨가 비례대표로 아마 추천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권은희 의원이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절대 아닙니다. 네. 지난번 730 재보궐선거 때 광주 광산을에 후보가 될 마땅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권은희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도 장담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뉴스탑10 시간에서 공당으로서 설마 권은희 씨를 공천 주겠느냐 제가 했었는데 진짜 공천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죠.
네.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글쎄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다음 총선 공천을 누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비례대표 의원들이 굉장히 강경파 중심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정치 상황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네. 아까 박성훈 논설위원께서 육두문자라는 얘기, 김영호 씨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했던 말이 육두문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네. 거친 표현 이렇게 네. 저희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호 씨 관련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보겠고요.